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지지율도 추락하다 보니까 그동안 고개를 모래밭에 있죠. 쳐박고 있던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고개를 지금 다시 쳐들었습니다. 이 타조가 급하면 모래밭에다 고개 처박지 않습니까? 그동안 코너에 몰려가지고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아주 잠적해 있던 사람이 엊그제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뭐 직공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저격으로 나섰어요.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지를 높여주시려고 또 등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이 등장할 때마다 윤석열 경찰청장 시절도 그렇고 굉장히 도와주는 도움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추미애라고 한번 네이버를 쳐봤어요. 제가 기사 이제 검색을 좀 하려고. 그런데 추미애 이렇게 치면 쭉 밑으로 관련 검색어가 떠오르잖아요. 제일 위가 뭔지 아십니까? 추미애 근황. 아,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근황이 궁금했나 봐요. 너무 왜 이렇게 아니, 조용히 저도 있지? 여러 차례 뭐 여러 사람들한테 요새 추미애는 뭐고 있나? 근데 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러게요. 탁 숨어버리니까. 대선 끝나자마자 딱 입 닫고 네. 사라지더니 네. 다 등장을 했습니다. 자, 또 이제 그 말이 참 가관입니다. 똑똑한 검찰 정부 될 줄 알았는데 부패한 검찰 깐부 정부 때문에 국민들이 부하가 났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정부 무능 부패할수록 부자가 이용해 먹기 편하다. 그 다음에 블룸버그가 한국 채무 불이행 가능국이라고 얘기했다. 이 세 가지인데 셋 다 참 가관입니다. 첫 번째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똑똑한 검찰 정부 될 줄 알았던 국민, 이게 검찰 공화국을 얼마나 욕을 했는데 갑자기 똑똑한 검찰 정부 될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부패한 검찰 깐부 정부. 근데 검찰이 지금 부패한 게 뭔가 있나요, 사건이? 검찰 간부가 뭐 부패했다거나, 부패라는 게 어쨌든 돈을 받거나 뇌물 수수했거나 이권에 개입해서 이득을 본 게 부패잖아요. 근데 부패라는 말이 갑자기 해서 검찰이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팩트를 갖고 얘기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뭐랄까 늘 프레임으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몰아가는 거예요. 프레임을 씌우는 게 부패 검찰이라고. 오래간만에 나와서 지금 말을 하니까 되게 반가워서 제가 한번 이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부패한 검찰과 정부가 깐부다. 그 외자가 깐부라는 게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에서 친구라는 친구 거잖아요. 아닙니까? 검찰과 정부가 깐부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검찰은 정부의 어쨌든 외청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정부가 지금 부패했다. 그래서 서로 짝짝꿍으로 나라를 지금 이권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데 부패는 아직 나와야 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게 팩트가 아니니까. 두 번째, 야, 이게 참 또 갈라치기. 부자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등장을 시켜서 야,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하니까 부자가 이용해 먹는다. 아마도 이제 민주당의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 낮춰주고 이런 것들을 부자 뭐 감세다. 감세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몰아가는 것이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법인세를 내리기 경쟁을 합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리쇼어링이든 프렌드 쇼어링이든 다 돌아와서 우리 기업을 살려야 경제가 살아가니까요. 공장 세워라. 이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법인세 감세해 주는 것 같고 부자가 이용해 먹는다라고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목이 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블룸버그가 한국 채무 불이행 가능국이다로 얘기한 건 이건 문재인 정부가 만든 거예요. 2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게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가 2개월 만에 무슨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풀어놓은 돈이랑 재정을 흔들게 만들어서 어렵게 만드니까 블룸버그가 이거 잘못하면 채무 불이행이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지. 아니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돈 풀었습니까 언제? 뭐 유동성 위기를 만들었습니까? 뭐 국민 기본소득은 하면서 돈 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야말로 마치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국가 재정 위기를 만들고 채무 국가로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니 조금 더 자명을 하셔갖고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정세를 분석하신 다음에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 근거로 들이대는 게 지금 무역 흑자국이 14년 만에 무역 수지 적자 국가로 지금 몇 달간 지금 무역 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쵸. 그 부분이 이제 28년 만에 대중 교역이 좀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코로나 사태로 전부 다 봉쇄를 해보고 그러면서 이게 적자가 좀 나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제로 성장률이잖아요. 네, 지난 분기가 그러니까요. 제로 성장률인데 우리가 적자를 안 볼 수 있는 뭐 상황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무역 수지의 적자가 반도체거든요. 지금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 SK도 하이닉스도 지금 공장 세우겠다 증설한 것들을 스톱시켰거든요. 반도체 디램 경기가 지금 앞으로 전망이 어두워져요. 이게 삼성이나 뭐 애플 같은 데도 미국의 애플도 지금 공장 세우려는 것을 좀 연기하고 그런 것 같아요. 시켰죠. 이게 윤석열 정부 때문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전날 18일에도 이 대한민국은 무늬만 민주 국가일 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해가지고 권력 집중을 심화시켰다고도 비판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와 협력 관계를 깨고 검경 일사불란한 일체화된 도구가 되고 있다 하면서 또 경찰국 온갖 천지에 지금 이제 쌍지팽이 들고 나서서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네요. 이건 또 뭔 헛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라는 사람이 지가 저 장관일 때 했던 말들을 좀 되돌려 봐야 돼요. 검찰총장을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모든 권력, 공권력에는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민주적 통제를 하지 않은 그런 이 선출되지 아니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이 통제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이유였어요. 그러면 경찰국을 세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통제를 해야 되지. 통제 없이 그게 가능합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검찰은 죽여버려야 되고 경찰은 뭘 해도 상관없이 놔둬야 된다? 모든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데 당연히 거기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죠. 그런데 과거 같으면은 청와대가 있을 때는 민정수석실이 있었고 국정상황실이 있어가지고 그걸 통제를 한. 그럼 밀실에서 통제한 거죠. 없어져 버렸잖아요. 밀실에서 통제를 한 걸 지금 행안부에서 공개적으로 하겠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지금 경찰국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죠. 이건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해야지. 지금 경찰은 국정원의 대공수사 업무도 맞죠. 또 이 6대 범죄 이외의 모든 수사, 마약이든 뭐든 다 자기네들이 다 해요. 어마어마한 공룡이 됐는데 그걸 통제 없이 그냥 놔둔다고요? 아마 자기네들이 정권 잡았어도 당연히 통제한다고 해야 될 일을 이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니까 또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무늬만 민주국가라고 그러는데 누가 보더라도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정말 대통령의 그런 제왕적 그런 권력을 내려놓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청와대도 개방해버리고 또 이 도어 스태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국민과의 소통을 지금 이 한 2개월 동안 언론과의 인터뷰 이 횟수가 다른 대통령들 5년간 업무하고 똑같을 정도로 많이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권이 언제 있었습니까? 민주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게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 싶은 게 외신이나 미국의 어떤 정치학자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로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주화를 이루려고 했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도리어 민주주의적 절차를 폄하하고 그 다음에 도리어 민주주의적이 않는 방법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 그 옛날에 누가 얘기했더라? 그 정치학자가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모든 혁명을 하려고 하는 자는 내쫓은 독재자의 옷으로 바로 갈아입는다. 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민주적이지 않은 건 사실 지난 5년 동안 이 문재인 정부가 다 보여줬습니다. 아무튼 추미애가 이렇게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으면서 이제 본인이 좀 나서서 목소리를 높여도 여론의 질타를 덜 받을 것이다. 뭔가 좀 공간이 있지 않겠느냐. 자기가 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추미애가 다시 이제 정치 재기랄까 이런 것을 꿈꾸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 아니면은 지금 민주당 전대가 어대명으로 흘러가는 것인데 과거 대선 경선 과정에서 명추연대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명추연대를 다시 한번 복원하려는 거. 그래서
이재명이 당권을 잡으면 거기에 추미애도 또 좀 한 달에 끼어 가지고 본인도 정치적 재기를 노리면서 명추인데도 복원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예, 그 요즘 젊은 세대가 하는 말이 어떤 큰 이슈에 자기가 숟가락 하나 얹어갖고 같이 그걸 따먹으려고 하는 걸 코인에 탑승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윤석열 지지율 하락에 탑승해서 뭔가 빛을 좀 보려고 하고 있고 또 두 번째가 또 똑같은 거죠. 이재명이 잘 되는 거에 숟가락 얹어서 나도 뭔가 빛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 그런데 추미애나 뭐 박영선이나 이런 인물들 사실 민주당에서 한때는 대선 후보, 경선 후보, 서울시장 후보에 맨날 오르내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빛을 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탑승을 해서 뭐라도 좀 이렇게 얻어서 정치의 생명을 좀 연장시켜 보겠다. 너무 추하지 않습니까? 추미애, 박영선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선 패배를 가져왔고 그건 물론 뭐 이재명이가 제일 흥결이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윤석열 정부 탄생에 아주 제 1등 공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추미애는 지금 남부지검에도 서민민생대책위가 합수단 해체, 그게 직권남용이다 뭐 여러 가지 혐의로 고발을 한 사안도 있고 아들 그 황제 휴가 문제로 그 부분도 뭐 지금 서울 고검에 항고가 되어 있는 사안 등 추미애 관련한 이런 수사만 하더라도 고소 고발건만 해도 뭐 10손가락으로 부족하다 할 정도 그런 사람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이 하락을 틈타 가지고 자신의 그런 범죄 행위 뭐 이런 수사까지도 뭉개버리려는 이거 정치 탄압이다 몰고 가려는 그러한 또 잔꾀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어쨌든 뭐 추미애가 이렇게 나서 주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오히려 실보다는 득이 많지 않겠나. 아, 그렇죠. 연상되는 어떤 그 연관어가 사실 또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추미애는 좀 제발 가만히 있으라 그런다는 거 예. 안 반가울 거예요. 예. 예, 예. 안 보이는 것이 제일 도와주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민주당에서. 당도 사실 좀 바뀌어야죠. 워낙에 오래된 그런 인물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그 당이 득될 게 있겠습니까? 예.